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 조경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주제는 멸망과 건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멸망과 건국 좀 익숙하신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건국과 멸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고구려 예를 든다면 고구려의 건국과 멸망, 발해의 건국과 멸망, 우리 건국과 멸망을 얘기하는데 저는 한번 그 순서를 바꿔서 멸망과 건국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한국사의 한번 긴 흐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멸망과 건국에서 제가 이제 긴 역사를 이제 1시간 안에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점적으로 좀 다뤄올 부분은 부제목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사군 일제강점기인가 또 고구려 대한시대인가 이렇게 좀 부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1910년에 대한제국을 멸망하고 36년간 우리나라를 강제로 통치한 시기 알죠? 고구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나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사군 하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의 첫 나라가 고조선인데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식민지인 군을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사군 하면은 우리의 첫 나라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고조선이 설치한 일종의 식민지를 말하는 거고요. 일제강점기는 역사가 흘러서 이제 우리 근현대에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린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사군 하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처음과 관련이 있고 일제강점기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저는 우리의 긴 역사를 한사군 일제강점기의 관점이 아니라 고구려 대한시대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는 잘 아실 텐데 대한시대 하면 좀 의미가 좀 언뜻 다가오지 않을 텐데요. 나중에 이제 얘기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대한시대라는 용어는 제가 한번 임의로 설정해 본 시대 구분입니다. 이 대한시대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타당성이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저의 한번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국과 멸망이 아니고 멸망과 건국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사의 긴 흐름을 살펴보겠다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멸망과 건국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 긴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죠. 고조선, 한사군, 부여 고구려, 사만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 후삼국, 그다음에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이 미군정,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다 들어본 이름이시죠? 고조선부터 쭉. 우리 보통 이렇게 역사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출발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보시죠. 한사군. 그 다음에 요 근래에 해당되는 부분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이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아픈 역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빼앗긴 시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사군이라든가 일제강점기 미군정이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일제강점기 때 강조했던 우리의 역사적 흐름이 뭐냐면은 한사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통치할 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랜 옛날부터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한 역사적 그러한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일본의 통치를 받는 거다. 그런 거를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사군의 역사를 이렇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국과 멸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러한 그 관점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역사 계승 의식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고조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고조선의 건국과 멸망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고구려 나와요. 그러면 고구려의 건국과 멸망 또 배웁니다. 발해의 건국과 멸망, 조선의 건국과 멸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조선의 건국과 멸망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지? 고조선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뭐가 있었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고조선 배우고 보통 우리 다음에 배우는 거는 뭐 신라라든가 삼국시대 배웁니다, 보통. 그런데 이 고조선 배우다가 고구려를 배우게 되는데 그냥 이 고구려도 한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고조선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됩니다. 또 발해도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통일신라를 배워요. 그 다음에 쭉 배우다가 또 발해를 공부하게 돼요. 그럼 이 발해가 그냥 역사에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럼 발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발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계기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죠. 고조선 끊어지고 고구려 끊어지고 발해 끊어지고. 그래서 저는 건국과 멸망으로만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은 역사 계승 의식이 불확실하다. 이거를 좀 역사 계승 의식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긴 역사를 살펴볼 수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한 게 이제 그 멸망과 그 건국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종래에 건국과 멸망이라고 봤을 때 앞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중국의 한사군을 배우게 돼요.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은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사군이 설치한 거는 또 기원전 108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고조선을 배운 다음에 한사군을 배우게 되죠. 시기적으로도 맞닿아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조선 대한제국이 멸망한 것도 1910년이고 또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것도 1910년이니까 우리는 조선의 멸망과 일제강점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고조선을 배우고 한사군을 배우고 그 다음에 조선의 멸망을 배우고 일제강점기를 배우고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좀 한번 다르게 볼 수 없는가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멸망과 건국할 때 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고조선의 멸망과 고구려의 건국, 그 다음에 고구려의 멸망과 발해의 건국, 그 다음에 발해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 그 다음에 조선의 멸망과 대한제국의 건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이렇게 떨어뜨려서 배우지 말고 그 뒤를 이은 나라의 건국의 역사와 멸망의 역사를 같이 배우게 되면은 이 나라가 망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이어져서 계승돼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멸망과 건국은.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러한 멸망과 건국을 좀 강조하고 계승의 역사를 강조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최근에 중국의 역사 소설에 대한 흐름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되도록 우리의 역사와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자기네 역사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1, 2년 전에 나온 중국의 일련의 역사서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자조선이라고
당연히 이거 중국의 역사고, 그다음에 유만조선도 중국의 역사고, 부여도 중국의 역사고, 고구려도 중국의 역사고, 발해도 중국의 역사고. 그래서 동북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중국의 역사라고 그렇게 그 역사책을 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책들이고, 지금 맨 처음 보이는 부분이 발해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고조선 얘기하면은 당군조선 얘기하지만 당연히 중국은 당군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역사상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 역사 속에 흡수돼서 중국이 지금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중국의 역사 서술에 대응하기 위한 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런 역사 계승의식 측면을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제시해 본 관점이 그 멸망과 건국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멸망과 건국을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망했고 한사군이 108년에 세워졌으면 당연히 시간의 흐름상 고조선 다음에는 한사군을 배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고조선의 멸망과 고구려의 건국으로 이어서 우리 역사를 봐야 된다고 하는 관점을 한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구려의 건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조선의 멸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고조선은 그 세 개의 조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군이 세운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가 세운 조선이 있고, 유만이 세운 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세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고조선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혹시 고조선이 그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고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삼국유사에 맨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쓴 이런 스님이 뭐 100년 뒤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겠다, 뭐 그걸 알 수가 없었겠죠. 이련 스님이 알았던 조선은 뭐냐면은 세 개의 조선이 있었던 거죠. 당군조선, 기자조선, 유만조선. 그래서 이 기자조선, 유만조선보다 가장 먼저 세운 조선이 당군조선이어서 이 당군조선을 우리가 지금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상 지금은 고조선을 부를 때 당군조선, 기자조선, 유만조선 이 세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조선은 언제 멸망이 되냐면은 마지막 유만조선 때 그 유만의 손자 우고왕 때 중국 한나라와 2년간의 치열한 그 전투 끝에 이제 고조선이 그 멸망합니다. 여러분 뭐 고조선을 세운 임금 하면 여러분 당군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조선의 마지막 왕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우고왕입니다. 우고왕.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신라의 경순왕, 고려의 공황왕, 뭐 대한제국의 순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마지막 왕은 다 살아서 다음 나라한테 왕위를 물려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고왕은 자기 나라와 함께 목숨을 바친 첫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긴 역사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왕이 그 나라가 망할 때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고왕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고조선이 어차피 중국과 싸우다가 물론 멸망을 했지만은 저는 우고왕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와 함께 목숨을 바친 우고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자랑스러운 멸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조선. 그런데 이러한 고조선의 자랑스러운 멸망 뒤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 한나라가 세운 한사군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고구조선 멸망 다음에 고구려를 배워야 되느냐? 그 건국연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의 건국연대는 삼국사기에 기원한 겁니다. 삼국사기에 신라는 기원전 57년, 그 다음에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백제는 기원전 18년입니다. 대충 따지면은 세 나라 다 모두 한 기원전 1세기에 건국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존속한 연대는 신라는 한 약 1000년,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는 한 700년 동안 그 존속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건국을 기원전 1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2세기로 볼 수 있는 기록이 보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기록인 것 같아서 전문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보면은 그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이제 멸망시켰는데 이제 둘 다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그런데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와줬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고구려 부흥운동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좀 그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와주면서 그 왕족 가운데 한 명인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 황해도 지역의 땅을 이렇게 그 황해도 지역에 그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고 거기에 그 안승을 신라가 고구려 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문무왕이 그 안승한테 그 고구려 왕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글이 이제 삼국사기에 실려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그 안승에게 이제 고구려 왕을 책봉한다. 그다음에 뿌리와 줄기가 이어지지 않고 그 횟수가 800년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무왕은 고구려가 800년 동안 존속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구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원전 37년에 세워졌고 668년에 멸망했으면은 한 800년이거든요. 그런데 700년이거든요. 근데 800년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고구려의 건국이 기원전 2세기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동시대를 살았던 고구려를 멸망시킨 문무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언급이다. 좀 그래서 주목을 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승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좀 못 들어볼 수 있어서 좀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은 670년에 이제 안승을 이제 고구려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몇 년 뒤에 그쪽 지역이 좀 불안정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 신라 땅, 당시 이제 백제가 신라 땅에 포함이 돼 있죠. 익산에다가 그 고구려를 계승한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줘요. 신라에. 그래서 그 나라가 몇 년까지 존속하냐면은 684년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런 고구려 부흥운동 과정 속에서 누굽니까? 문무왕이 언급한 가운데 고구려가 기원전 2세기에 건국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문무왕의 말을 따라서 기원전 2세기에 건립되었다 하는데 그러면은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도 이 말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이 기원전 37년 손을 들어준 거는 문무왕의 말이 신빙성이 인용은 했지만 문무왕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서 언급한 것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중요한 기록이 뭐냐면은 삼국유사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신라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57년이 아니라 기원전 126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건 삼국유사 기이편 그 신라 시조 박혁거세조에 보이는 기록인데요. 이려는 이 기록을 인용하면서도 고본에 신라가 기원전 126년에 건국되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지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스님은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고본의 기록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아까 그 문무왕이 그 안승을 그 왕으로 임명하면서 800년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문무왕 입장에서는 자기는 기원전 57년이고 기원전 1세기에 세워졌고 신라는, 그럼 고구려는 기원전 2세기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기 나라보다 더 오래됐다고 고구려를. 그런데 요 다음 기록을 보면은 신라가 만약에 기원전 126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면은 고구려도 기원전 2세기에 건국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럼 반증이 된다는 거죠. 그 문무왕이 안승한테 기원전 2세기라고 얘기했던 그 말의 그 사실성을 그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이 삼국유사의 신라 기원전 126년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고구려의 건국이 기원전 107년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연대를 말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승유의 제왕후기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이제 이거는 물론 이승유의 제왕후기도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에 고구려 건국 기원전 37년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백제 건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제 건국은 기원전 18년인데 이 백제 건국이 신라로부터 따지면은 40년 되었고, 맞죠? 신라 기원전 57년에 세워졌으니까 백제 건국은 40년이 되었죠. 그런데 고구려 건국으로부터 보면은 90년 되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90년. 그래서 이 기록을 계산을 해보면은 고구려 건국은 기원전 107년이 되는 겁니다. 기원전 107년.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기록이 고구려가 기원전 2세기에 세워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무왕이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면서 기원전 2세기,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반증하는 신라 건국 기원전 2세기, 그 다음에 제왕후기에서는 기원전 107년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왕후기의 107년이라는 기록이 그러면 어디에 근거한 기록이냐? 그건 모르죠. 그런데 제왕후기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줄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발해가 멸망할 때 대광현이, 발해의 세자가 유민들 수만 명과 함께 고려로 기화를 해요. 아마 그때 그 몸만 오지는 않았겠죠. 발해의 역사서를 아마 가져왔을 겁니다. 그 발해의 역사서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을 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역사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 가운데 아마 한 부분에서 고구려의 건국을 기원전 107년이라고 했던 기록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 뭐 뒤에 더 언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구려가 기원전 107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고조선이 멸망한 게 기원전 108년인데 고조선 건국이 107년이다? 그러면은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바로 고구려가 생겨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원전 107년이 실제적으로 고구려가 건국한 연대냐, 건국하지 않은 연대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고구려의 역사를 기록한 그 누군가는 고구려의 건국을 107년으로 봤고 바로 그 107년은 고조선 멸망과 고구려 건국을 이렇게 바로 잇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 계승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고조선과 고구려가 연결된다고 하는 또 다른 기록은 삼국유사 왕력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 왕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런 간략한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동명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동명왕이 고구려를 세운 왕 아닙니까? 고구려를 세운 왕. 그런데 사실은 고구려라고 하지 고려라고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더 언급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명왕이 있는데 이 동명왕 끝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명왕이 당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구려가 그 고조선을 계승하게
했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그 고구려 공국 기원전 107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또는 고구려 공국 107년 이야기가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전승을 또 생겨나게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고조선의 멸망 다음에 고구려의 건국으로 멸망과 건국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앞서 언급한 단군의 아들이 주몽이다. 이게 바로 멸망과 건국을 연결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왕군기에 기원전 107년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건국은 기원전 2세기다. 이런 언급이 있고, 요거를 방증할 수 있는 기록이 신라도 기원전 128년에 건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첫 역사의 출발인 고조선, 그 다음에 그 다음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냐면 지금까지 고조선의 멸망과 한사군의 설치, 이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고구려의 건국연대가 기원전 107년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고, 또는 단군이 주몽의 아들이다, 단군의 아들이 주몽이다,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우리는 고조선의 멸망과 고구려의 건국을 이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나라 고조선이 멸망한 후 중국의 한사군이 아니라 첫나라 고조선이 멸망한 후 고구려의 건국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곧바로 계승된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